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 최호성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 15분이고요. C 언어 예제 실행 결과 맞춰보라고 문제를 한번 드렸죠. 이거 맞추면 초보는 아니라고 그런 툴을 좀 달았었는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쉽다면 쉽고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절대 초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풀었다면 초보는 아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 예제를 맞추면 초보는 아니다 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소스 코드를 잠깐 보죠. 이런 코드죠. 네, 참고로 이 예제는 옆에 지금 뭐 막 보이죠. 예, 지금 예, 제가 이제 리버싱을 위한 C 언어라고 뭐 이제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서두에 이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예제예요. 이제 리버싱을 막 공부하시려는 분들, 예, 그때 설명하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이 화면을 보면 심플하죠. 지역 변수 3개가 있고요. 그 지역 변수 3개를 푸츠 함수로, 근데 푸츠 함수는 매개 변수로 원래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그 설명이 이게 나오죠. 해설이 얘가 지금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인티저, 그것도 로컬 지역 변수의 주소를 넘겼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코드 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얘가 이제 어떤 현상을 야기하니까 도대체 얘가 왜 이런 거냐 한번 잠깐 보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IMO보이라고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 지역 변수, 여기 이제 비주얼 C,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20이고,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한 가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 지금 얘가 디버그 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설정이 있는데 그걸 제가 수정했어요. 기본 설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기본 설정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아마 몰라가지고 좀 헤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자, 일단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 그 7번 행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트합니다. 7번 행 클릭하시고 F9 누르면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가 세트되죠. 그래서 F5키를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 이제 지역 변수 선언 및 초기화가 5번에서 5번, 6번, 7번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7번 행을 시작하기 전에 멈춰요. 그러면 여기 뭐 진단 도구 이런 거 필요 없고 메모리 창을 띄워 보시는데, 메모리 창은 이제 디버그 메뉴에서 창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메모리 보기가 있죠. 네, 메모리 뭐 단축키 뭐 거기서 찾아서 열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확대를 해놔갖고 뭐가 잘 안 나오는데, 주소창에다가 제가 무슨 주소 넣을 거냐면 $C, 그러면 C 요 변수죠? 얘 주소가 나올 텐데 걔가 지금 요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아직 7번 행을 실행 안 했거든요. F10을 눌러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을 눌렀더니 여기 지금 빨갛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로 보니까 이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이만큼 보면 벌써 IMO보이가 보여요. 메모리 속에 IMO보이가 들어가 있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 화면을 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잘라 놓을게요.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제가 이걸 잘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를 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화면이 너무 크다, 그죠? 네, 옆에 또 ASCII 코드, 네, 저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저게 좀 미리 나오면, 이게 뭐 일단은 이제 끌고 오는 게 낫겠다. 이거를 잠깐 볼게요. 지금 메모리 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이제 4920 61 6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코드상에서 보면 우선 먼저 이제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값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큰 수죠. 이게 18만인가요? 18만 3,508만 1,801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로 입력을 해보세요. 계산기로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 모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입력하셨을 때 이게 헥사 값으로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6D612049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잠깐 복사해 놓을게요. 자, 프로그래머 모드로 봤을 때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인데 요걸 잠깐 복사해 놓고,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 크다. 좀 줄일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딱 봐도 보이죠? 여기 그 49 나오고 20616D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6D 612049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좀 안 맞죠. 네, 6D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61이 여기 나오고 20이 이제, 자, 이렇게 순서가 이제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4920616D를 이걸 ASCII 코드 테이블에서 찾아보시면은 이게 16진수로 49죠. 그러면 49니까 16진수로 49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거 확대를 좀 더 해드려야 되나?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확대를 해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얘가 i죠, i. 그 다음에 20이 어딨냐면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뭐예요? 예, 빈칸이죠. 그러면 61 같은 경우는 여기 a네요. 네, 느낌 뭐죠? 앱은 6D인 거고. 이 예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용어부터 짚고 갈게요. 어떤 정수가 있는데 그 정수를 여러분들이 메모리 같은 데 담아 가지고 CPU가 연산할 때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CPU가 연산하기 전에 이 메모리의 정보를 가져오거나 혹은 갖다 넣거나 하거든요. 이때 메모리에 들어있는 정보의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 CPU 구조랑 관련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찾아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엔디안이라고 나와요. 엔디안. 근데 이 엔디안은요, 리틀이 있고 그 다음에 LITT, L 어디 갔니? 빅 엔디안이 있어요. 그래서 인텔 CPU는 리틀 엔디안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눈에 6D612049가 그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거꾸로, 예, 거꾸로 뒤집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뒤집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6D가 자릿수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메모리 주소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메모리 윈도우 상에서 봤을 때 오른쪽 끝에 와 있어요. 그리고 스택의 주소는 잘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주소가 높은 쪽에, 높은 주소 쪽에, 지금 이게 OC, 뭐 이렇게 004F, FC, OC에 이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플러스 1한 만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높은, 자릿수가 높은 숫자가 주소도 높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리틀 엔디안 방식이에요.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렇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ASCII 코드로 해석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C 언어 공부하실 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도대체 자료형이라는 게 뭐냐. 자료형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의 정의는 뭐냐면 일정 길이의 메모리 속에 저장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뭐 18만 3,500만 어쩌고 이 숫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석하면 저게 또 다른 의미가 되거나 문자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C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죠.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죠. 뭐 CPU 아키텍처도 좀 알아야 뭐 리틀이니 빅이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로도 이어져요. 그래서 네트워크 오더가 있고 뭐 호스트 오더라는 말이 있는데 바이트 오더에 대해서, 그래서 네트워크 오더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빅 엔디안이고요.
호스트 오더다 그러면 리틀 인디언을 뜻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틀 인디언, 빅 인디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네트워크도 호스트 오더 이런 말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켓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면 이 얘기를 또 하게 되고 패킷을 다루다 보면 이 얘기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걸 알아야 되네요. 그죠? 좀 머리 아프죠? 근데 이제 이 예제를 실행해 보신 분들은 결과가 메모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쁘게 나오지 않았을 건데 그럼 어떻게 나왔을 거냐? 어떻게 나왔을 거냐? 이건 사실은 제가 옵션을 좀 건드려 놨어요. 이게 이제 Alt F7키 눌러보면은 이 프로젝트 옵션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C++ 여기 메뉴에 가셔서 코드 생성, 코드 제너레이션 쪽으로 가보면 기본 런타임 검사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이란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런타임 검사라는 건 뭐냐면 런타임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실행 중에 그때 뭘 검사하겠다. 그러니까 메모리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정확히는 이제 스택을 검사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원래는 뭐로 되어 있냐면 RTC1, RTC-SU를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럼 제가 이걸 바꿔놓고 다시 한번 빌드했을 때 메모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데 네. 요거는 상관없고 그 다음 여기 바꾸는 걸 보는데 여기 7번 행에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있고 F4키 눌러서 디버거 모드 실행 가서 보겠습니다. 주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시 또 써줘야 돼요. 그래서 $C 하고 엔터를 쳤더니 자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F10 눌러서 딱 넣어보니까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메모리 구조가 완전히 바뀌죠.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IMO4E가 가는 이만큼이 달라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이제 다시 캡처해서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거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서는 저기 IMO4E가 잘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IM이 얘가 이제 변수 C겠죠. 요게 이제 C일 거고 요 놈이 B일 거고 요 놈이 A겠죠. 변수, 인티저 변수 A일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앞뒤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으면 그 지역 변수 앞뒤로 뭔가가 이제 새로운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B고요. 그러니까 B 앞뒤로 이제 그 다음에 A 앞뒤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CCCCC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앞뒤로 변수 앞뒤로 들어간 얘를 뭐라고 그러냐? 얘를 캐너리라고 그래요. 캐너리 뭐 영어식 표기로 그 발음으로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죠. 네, 옆에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얘가 뭐 하는 애냐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카나리라고 부르냐면은 이거 먼저 좀 알고 갈게요. 이게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래서 지금 광부죠. 1990년대 초에 어떤 광부가 이 예쁜 카나리아를 이렇게 세 장에 넣어가지고 탄광의 이제 막장에 석탄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얘를 데리고 갔냐면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일산화탄소예요. 왜냐면 이제 그 여기에 유독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무색 무취의 일산화탄소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에 이제 질식하면 이제 나오는지 모르고 가만히 일하다가 질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무색무취니까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를 못 하는 거죠. 냄새가 나면 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 이럴 텐데. 그래서 카나리아를 데리고 가서 얘가 이제 유독가스에 민감하니까 나는 못 느끼지만 이 새가 죽겠죠. 예, 먼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광부는 아는 거죠. 아,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되겠다. 유독가스가 나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데,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동물의 생명을 이제 센서로 쓴 거죠, 센서. 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니까 지금 까나리아라는 새를 한마디로 센서로 쓴 거예요. 이 새의 생명을.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사는 건데, 이걸 지금 참 어려운 주제죠. 무슨 갑자기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논해야 될 것만 같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새가 나 대신 죽음으로써 이제 광부들이 사는 거고, 그분들이 석탄을 캐줌으로써 블라블라 또 우리가 또 에너지를 쓰게 된 거죠. 이 새 이름을 여기 붙인 거예요. 그 왜 붙였을까 이거를? 이걸 왜 붙였냐? 만약에 여러분이 포인터로 여기에 접근해요. 포인터로 여기 직접 접근했는데 쓸 수 있는 공간은 C 변수 C는 이제 4바이트만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인티저니까. 근데 내가 오버를 했든지 언더플로우를 했든지 이래가지고 여기다 대고 라이트를 막 해버렸어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요런 게 변조가 되잖아요. 그걸 감지해요. 그래서 얘를 카나리아, 캐너리 비트니 뭐 카나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 캐너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요렇게 바뀌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런타임의 메모리가 손상됐구나. 즉 이걸로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손상됐나? 그걸 인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요런 게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그걸 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IMOV가 제대로 뜨게 하려면 Alt F7 속성 여셔서 코드 생성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기본 런타임 검사에 RTC1, RTCSU라고 돼 있는데 이걸 기본 값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RTCS가 있고 RTCU가 있죠. 이건 뭐냐?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도 지금 뭔가 검사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솔직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예제에서 뭐 C는 그나마 여기 뭐 주소라도 써먹었는데 얘는 어때요? 활용을 안 했잖아요. 선언 정의를 했지만 실제로 쓰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아예 A라고 해놓고 그냥 선언만 해놨어. 그래놓고 아예 쓰지도 않았어. 그 정의도 안 했어. 그러면 이건 진짜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워닝을 날려요. 컴파일러가. 야, 너 이거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선언했니? 이렇게 경고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할 것이냐에 관한 옵션이에요. 이런 걸 다 검사할 거냐.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좀 해주는 얘기들인데, 자, 그 전에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이 얘기 다 하려면 1시간 더 걸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스택 프레임에 대한 것이 손상됐는지, 메모리가 이제 IO 잘못해가지고, 그걸 검사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캐너리를 없애도록 컴파일러 옵션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Alt F7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런타임 검사 부분의 옵션을 이걸 안 하겠다라고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앞서 그림처럼 이렇게 예쁘게 통짜로 다 붙어 있게 돼요. 예, 검사 안 하겠다. 그럼 검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머리 아픈 얘기가 두 개 더 있어요. 지금도 아픈데 마저 좀 하겠습니다. 이게 또 좀 중요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마저 좀 가자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변수를 선언할 때 얘가 일단 지역 변수죠. 자, 그럼 A, B, C가 스택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택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곳이 뭐 이렇게 메모리가 잡혀 있다고 하면은요. 여기에 데이터를 넣는 걸 우리가 푸시 그러죠. 근데 지금 코드를 보면은 가장 먼저 선언된 게 A고 그 다음 B, C 순으로 됐죠. 그러면은 A가 제일 먼저 여기 들어가요. 스택에. 그 다음 B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C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선언한 순서대로 스택에 푸시돼요. 보통의 경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보통의 경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컴파일러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기계어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얘기 더 하자면 또 하세월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일단은 당장은 이렇게 외웁시다. 먼저 선언한 순서대로 푸시한다. 스택의 증가 방향은 그림상 위로 가지만 메모리의 주소는 아래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얘가 더 숫자가 크다는 얘기죠. 주소를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가 들어갔겠죠. 요런 값이. 근데 여기 마침 끝에가 뭐예요? 0이죠. 문자열의 끝은 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출력이 된 건고요. 이 사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죠. 스택에 푸시가 될 때 변수가 선언된 순서로 푸시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석해 보면은 여기 I 한 칸 띄고 AM 들어가고 I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예. IM 그 다음에 빈칸 하나 띄고 A하고 한 칸 또 띄고 B 들어가고, 그 다음 BOY인데 점도 들어가야 되죠. 그 점이 요게 숫자 2 알파벳 2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의 끝은 널.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밑에 좀 잘렸네요.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스택 메모리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스택 프레임 지정 원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디버그 모드일 때 캐너리 비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또 이제 C 언어 가지고 이게 하이 레벨 랭귀지죠. 이걸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결국 이거를 기계어로 번역하잖아요.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 자체를 누가 하냐면 이거 해주는 놈이 이제 컴파일러죠.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결국 이 기계어 수준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죠. 당연히 CPU가 연산하는 것이 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 언어 같은 네이티브 코드에서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걸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가관인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빌드할 때, 즉 코드를 컴파일할 때 디버그 모드로 했죠. 근데 이거를 제가 릴리즈 모드로 바꿔버리잖아요. 릴리즈로. 그래 놓고 빌드 해가지고 얘를 한번 실행해 보면 IMOV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또 아주 코미디인데, 릴리즈 빌드한 걸 디버그 모드로 돌려서 이때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가 7번 행했는데 얘가 갑자기 일로 이사 가죠. 이때 Alt 8 눌러가지고 디스어셈블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6D61 어쩌고 보이죠, 이거? 예, 이 숫자가 요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IM이겠죠, 얘가. IM. 여기 20 보인다. 이거 빈칸이죠, 빈칸. 그러니까 IM, 예, 여기가 A고 얘가 M이고 뭐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메모리,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어셈블러를 공부를 조금 하시면 되는데, 결국 여기 보면 콜 함수를 불러요, 푸츠를.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요거를 넘겨서 부르네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이때 주소가 이제 어딘지는 좀 요거 주소가 뭐 어딘지는 뭐 이런 건 찾아보시고요.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얘를 이제 포인터로 해석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 값을 넣은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콜을 했는데, 그 변수 C하고 인접한 곳의 주소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 문제는. 근데 이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여기 C는 나오는데 뭐가 없어요? A하고 B가 없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 번역이라는 걸 할 때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냐면 최적화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 결과 다시 보면 이 IM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IM까지만 나오고 어보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IM까지는 뭐 인정. 근데 어보이 이만큼은 너 이거 필요한 거 맞음? 정말 필요해? 근데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필요한 게 없어. 실행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개소리, 쓸데없는 군소리를 없애버리고 내 코드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최적화하면서
그 인티저 A의 선언 블라블라와 B의 선언 블라블라는 아예 번역을 안 해요. 아, 무섭다. 그래서 초보 때 많이 C++ 개발자가 초보 때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개발을 할 때는 이때는 디버그 모드로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디버그 모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얘는 최적화를 한다 안 한다? 예, 최적화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캐너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카나리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메모리도 더 비효율적으로 써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상용화를 해야지, 고객한테 넘겨야지. 그럴 때는 릴리즈 빌드를 한단 말이죠. 릴리즈 모드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최적화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서 코드가 생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나지 않던 동기화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애가 작동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개발 한 4, 5년인가? 4, 5년인가를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디버그 빌드를 아예 안 해요. 예, 디버그 빌드를 하지 않고 평상시에 그냥 계속 릴리즈로 놓고 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 나면 가끔 한 번씩 디버그 모드로 돌려서 이제 확인하고. 네이티브 쪽은 생각할 게 좀 많죠. 더불어 이제 좀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이제 독하게 이 책을 쓸 때 참 저도 미친놈이지. C 언어 입문서에다가 이딴 얘기를 잔뜩 써가지고 15자인가? 변수와 상수 고급 이론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 얘기 다 해놨으니까. 문제는 그걸 입문서에다 했더니 예, 욕을 언제나 먹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했냐고 그러고. 오늘도 또 어떤 강사님 한 분이 얘기는 하시네요. 이런 얘기 왜 안 하냐고, 문제만 덜렁 그렇게 내지 말란 식으로 하시는데, 다 설명하면 설명했다고 욕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결론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맞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정리만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예제를 정말 제대로 내 걸로 만드시려면은 첫 번째 1번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일단 스택 프레임이죠. 이것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원리를 좀 깨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컴파일러에 따라 달라요. 조금 더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컴파일러 디펜던트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눅스 같은 데서 GCC 쓰신다. 그러면 얘가 이제 버전이 얼마냐,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윈도우 계열이면 비주얼 C 역시 버전 문제랑 또 연결이 되겠죠. 제가 비주얼 C 처음 쓴 게 비주얼 C 5.0이었는데 97년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도 비주얼 C 6.0 쓰는 데는 있어요. 제가 봤는데 얼마 전까지도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데가 있던데, 어쨌든 이런 버전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스택 프레임 지정 원리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에 의존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아죠. 네, 캐너리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컴파일러에 의존, 뭐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최적화. 역시 이 부분도 컴파일러에 대해서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논리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변수를 쓰지 않았을 때, 초기화를 안 했든 논리적으로 이게 불필요하다고 컴파일러가 판단해버리거나 하면 이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얘기를 다 하자면은 며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하루 8시간을 다 떠들어도 못할 것 같은 예감이 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GCC의 경우에는 이걸로 검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택 스매싱 포인터인가? 뭐 하여튼 요거 있어요. 맞나? 제가 써놨는데. 포인터래. 프로텍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택 가드라는 CQoS 기술이 있었는데, 뭐 일단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을 스매싱 하는 경우, 날려먹는 경우겠죠?
뭐 등짝 스매싱도 아니고 그거를 프로텍트 막는 방법론에 관한 얘기고요. GCC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비주얼 C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보신 Alt F7을 눌렀을 때 코드 생성 부분에서 네 이제 RTC 뭐 S하고 U 관련된 그런 옵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결국 이제 이 둘이 하는 일은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보안 얘기 나오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요거는 이제 어느 것에 대한 얘기냐면 스택 베이스드 그 버퍼 오버플로우에 의한 스택 베이스드 오버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할 말 많죠? 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설을 마칠 테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딴 거 갖고 또 보안 얘기, 오버런 얘기 했는데 알죠? 윤리의식. 절대 나쁜 짓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는 척 적당히 하십시오. 아는 척이라는 거. 예, 배울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